자, 안녕하세요. 25년 어휘 전문가 경선식입니다. 자, 내년부터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출제 기조가 변화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어휘 범위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단어는 어떤 범위까지 공부해야 할까요? 자, 그 해답과 함께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드는 단어 암기를 한 달 내에 완벽하게 끝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능을 초과하는 기출 어휘는 모두 버려라.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어휘 수가 충분한 수능 어휘까지만 하라.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수거 문제는 사라졌다. 독해를 위한 기본 수거만 하라. 자, 출제 기조 변화 예시 문제가 공개가 됐죠. 자, 그걸 다 분석을 했습니다. 어휘, 문법, 독해, 생활 영어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요. 초등, 중등 단어를 제외한 총 209단어, 즉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이상의 단어를 조사를 했는데요. 209단어를 조사했는데 자, 수능 단어가 95%를 차지를 했고요. 수능과 수능을 초과하는 경계 단어가 5%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수능을 초과하는 공무원 기출 단어나 그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수준의 어휘는 0%가 나왔습니다. 자, 이 단어들은요, 2023년까지 10점에서 25점이나 좌우했던 그러한 어려운 단어들인데 이번에 그 예시 문제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느냐? 추정이 아니라요. 경선식 수능 0단어에서 몇 단어가 나왔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209단어 중에서 10단어를 제외한 199단어가 경선식 수능 0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중률 95.2%를 나타냈고요. 나머지 그러면은 10단어는 공편토 단어에서 7단어, 즉 수능을 초과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 경계선부터 해서 초과하는 단어까지 7단어. 비적중된 단어가 3단어에서 1.4% 이렇게 10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게요. 이 10단어가 수능이 이 정도 있으면은 수능을 초과하는 이 범위 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 경계선상에 살짝 어려운 단어만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10단어도. 자, 근데 선생님, 비적중된 3단어는 경계선을 훨씬 넘는 단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실수라기보다도 그렇게 활용은 많이 되지만은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로서 포함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것도 경계 단어 정도 수준의 그러한 난이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만 하면 되겠네요. 네, 수능을 하면 되는데요. 어떤 단어책으로 해야지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209단어 중에서 적중률을 갖다가 다 조사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9단어 중에서 경선식 수능 0단어는 10단어 비적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중률 95%를 나타냈는데 다른 유명한 두 단어책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적중된 단어가 78단어. 자, 이 단어책에서는 44단어가 비적중을 했습니다.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제가 25년 어휘 전문가고요. 저는 어휘를 갖다 넣을 때 네이버와 구글에서 그 예문수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정말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까지 다 조사해서 저는 어휘책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 다른 책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격차를 벌이면서 적중률을 항상 16년 연속 1등을 갖다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사실 단어 수가요. 경선식 수능 0단어가 2,700단어예요. 자, 요 단어책은 2,000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어근과 관련된 표제어는 한 1,500단어 내외인데 거기에다가 어근과 관련 없는 다른 단어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아마 한 2,000단어 정도 내외 정도 파생어까지 합치면 4,000단어라고 책에 써져 있는데 사실 어휘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2,700단어 정도 수준의 경선식 수능 0단을 하면 되겠네. 그죠? 예, 제 책 하라고 광고하기보다는 현실이 그런 거예요. 현실이. 자, 그래서 어휘수가 충분한 경선식 수능 0단어로 해라. 자,
출제기조 변화 이전에는요, 국가직에서 한 단어 문제가 네 문제, 지방직에서는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잖아요. 그 중에서 보기와 그 정답으로 나온 단어가 수능을 초과하는 고난도 단어인 경우가 2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 점수로 따지면은 10점에서 한 25점 정도를 좌우했기 때문에 수능을 초과하는, 수능을 넘는 공편토까지 필수적으로 제가 그동안 하라고 한 것이었죠. 자, 하지만 출제기조 변화 예시 문제에서는요, 어휘 문제가 2문제로 줄었죠. 그죠? 자, 그래서 보기를 포함해가지고 그 예문에 나온 그 단어들은 모두 중학 수능 단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에서 나오는 수능 초과 단어는 0개에서 1개, 독해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오는데요. 아까 10단어 비적중했잖아요. 그러면은 어휘 문제 2문제 빼고 어휘 문제까지 합쳐서 20문제 중에서 10단어가 비적중했다는 것은 한 지문당 0.5개 정도 비적중한 거예요. 그럼 지문을 독해하다가 그 한 단어가 만약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지문에서 한 단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 못 풀지 않습니다. 거의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경선식 수능 0단어로 한다면은 정말 어려운 단어가 갑자기 이상하게 튀어나와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95점에서 100점 받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제 기조가 그렇게 됐지만은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지 않느냐. 자, 2024년 국가직 시험에서요, 수거 한 문제를 제외하고서 어휘는 모두 수능 단어에서 또 출제가 됐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고난도 단어가 2문제 이상씩 다 출제가 됐는데 2024년도에서는 모두 수능 단어 어휘는, 그리고 수거 문제는 사라졌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수능까지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출제기조 변화 예시 문제의 어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이 다 경선식 수능 0단어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하얀색 단어는 초등, 중등 수준의 단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마지막 요거는 effect가 그 중학 단어에, 경선식 중학 단어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수능을 넘는 단어가 어휘 문제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 문제였는데요. 다 경선식 수능형 단어에 나오는 단어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중학 단어였고, 자, account for 수거. 자, 경선식 수능형 단어에서 각 단어마다 중요한 수거가 연결이 되면은 제가 그 수거까지 책에 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수거도 여러분들이 독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거만 앞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수거까지 여러분들이 커버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죠. 다 경선식 수능 단어에서 나왔고 가끔가다 중학 단어도 나왔고. 자, 그래서 어휘 문제에서는 수능을 넘는 단어는 절대 출제되지 않았고 다 수능 단어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만 나왔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어휘 문제가 어려운 단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빈칸을 문맥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예시 문제 18번 글이 순서 정하기에서 전체 지문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다 경선식 수능 0단어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된 shove, 뭐 밀치다, 뭐 밀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단어는 공편토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이렇게 한 지문당 0.5개 정도 알까 모를까 하는 단어가 출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이게 하등에 영향을 끼치지 하등은 아니죠. 그죠?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뭐 다 커버할 거면은 여러분들 수능 단어 한 다음에 적어도 2000단어 정도는 다 해야지 돼요. 쓸데없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선식 수능형 단어가 13개, 그 다음에 공편도 단어가 1개 정도 나왔고 나머지 하얀색 단어들은 초등, 중등 수준 단어들입니다. 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단어는 수능까지 하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전체 단어를 암기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걸린다고 기억을 합니까? 적어도 하루 2시간씩 공부한다 할지라도, 정말 빨리 암기하는 학생은 6개월 정도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것을 단 1개월 내에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드릴 텐데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경선식 수능 영단어, 경선식 중학 영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경선식에도 온라인 강의를 현재 듣고 있는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하고 직접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했나 한번 보세요. 자, 수강생 응답자 563명이 대답을 해줬는데요. 설문지 질문이 경선식 영단어는 일반 암기에 비해서 몇 배 더 오래 기억되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563명 평균 8.2배 기억이 더 오래 갔습니다.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8.2배나 된다는 것은 뇌리에 박히면 거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몇 배 더 효과적인가요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9.4배, 10배 가까운 그러한 효과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자, 1시간에 완벽하게 암기한 단어의 수는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서 복습을 하고 1시간 만에 그 시간을 딱 해서 단어를 몇 단어나 완벽하게 암기했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81단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에 완벽하게 몇 단어나 암기할 수 있나요? 예.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50단어 넘기기 힘들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0단어 내외 정도 암기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81단어를 경선식 영단을 통해서 암기를 했고, 기억력을 8.2배나 오래 지속이 됐고, 효과가 그래서 9.4배 정도 나온 것입니다. 자, 경선식 에듀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지 않겠냐 의심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여기서 공언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직원한테 뭐 이걸 하라고 시키던지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그러한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어떤 이상한 뭐 계약을 썼다 할지라도 그 계약에 앞서서 제가 그 직원한테 10억 원을 갖다가 주겠다고 공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강의를 내려놓고 모든 재산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솔직하게 조사한 어떠한 트릭이나 사기도 거짓이 없는 그러한 조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의 말을 믿으세요. 경선식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제 강의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대 저렇대 하는 소문이 또 퍼진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강의 듣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 자, 저를 믿음으로써 1년 공부할 걸 한 달 내에 공부할 수 있는데 샘플 강의조차도 안 듣고 그거 안 된대. 그런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선식 영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효과를 줄 수 있는가? 자, 저는요, 각 단어마다 최고의 암기법이 이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최고로 암기를 할 수 있을까? 25년간 연구하고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상법만 하는 줄 아는데 접두와 어근을 갖다 그동안에 사용을 해왔어요. 몇 퍼센트를? 25% 정도. 왜 25%는 이걸 사용하고 연상법을 사용하느냐? 당연히 연상법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근에서는요, 유용한 어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상법보단 이거는 어근으로 하는 게 좋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자, 플루가 흐르다를 뜻하는 어근이에요. 흐르다. 그러면 자, 인플루엔저, 인플루언스, 플루언트, 플럭추에이트, 플루이드. 자, 안으로 병균이 흘러 들어가지고 독감 걸리죠? 안으로 흘러 들어서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말이 흐르는 것 같다 해서 유창한, 그 다음에 흐르는 것처럼 오르내린다 해서 변동하다, 오르내리다. 그 다음에 플루이드 흐르는 것, 액체. 그러니까 한 어근만 암기를 하면은 막 3, 4개 이상을 갖다가 그냥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은 연상하지 말고 저도 어근으로 합니다. 단 같은 어근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안 헷갈린다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같은 접두어에 같은 어근인데 뜻은 어때요?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야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안으로 흐른다. 뭐가? 콧물이 안에서 흘러서 앉아있다. 일어서 있지도 못해 아파가지고. 안에서 흘러서 앉아있다. 독감.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자, 플루 언투 할 때
플루가 흐르다잖아요. 흐르는 언투, 말씀 언자 생각하세요. 흐르는 말투처럼 해서 유창한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자, fluctuate는 이것도 다 흐르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는 플럭인다. 깃발이 플럭이다. 오르내리잖아요. 변동하잖아요. 오르내리다, 변동하다, fluctuate. 이렇게 해서 구분을까지 시켜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어근은 저도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전체 단어에서요. 어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이거나 한 어근에서 한 단어만 파생된 게 50%가 넘습니다. 50%가. 자, 나머지 중에서도 쓸모없는 어근도 굉장히 많아요. 이 어근에서 뜻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 해마 학습법으로 제가 다 가르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접도 플러스 해마 학습법의 경우는요, relieve 같은 경우는 뭐 고통 등을 갖다 완화하다, 뭐 구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접두어 re를 저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again 또는 back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live를 갖다가 살게 한다. 의사가 암 환자가 막 고통스러워 하는데 다시 살려줬어요. 그래서 고통을 완화시켜 주든지 구제한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데, 자, 어근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리브가 가볍게 하다,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리는 또 강조로서, 접도는 모두 강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로서 완전히 가볍게 한다 해서, 고통을 가볍게 한다 해서 완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리브 이거 가볍게 하다, 들어올리다, 암기해두면 몇 단어나 10개 이상 뭐 이렇게 파생해가지고 내가 암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가지고 하는데, 요 리브는요, 요 한 어근으로 암기할 수 있는 단어는 요 릴리브밖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이런 단어가 굉장히 접도에선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접도에다가 어근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해마학습법, 리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intuition 하면은 직관이잖아요. 접두어 in이고요. tuition, 튀어나온다. 머리 안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생각. 그게 바로 직관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접도를 활용하고 해마학습을 연결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어근에서는요, 이러한 어근은 제가 활용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한 단어에서 3-4개 이상 파생되고서 그 어근이 활용도가 높고 뜻으로 연결이 자연스러울 때 그것만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conceive, perceive, deceive, receive에서 seive가 take를 뜻하는 어근인데 하등의 도움을 줄 수 없는 어근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어근책에는요, 요 접두어들을 하나같이 다 강조라고 쓴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접두의 뜻을 갖다가 제각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완전히 잡는다. 이것도 완전히 잡는다. 완전히 잡는다. 다 완전히 잡는다 돼요. 근데 뜻은 다 틀리잖아요. 자, 또는 뭐 접도를 해서 컨하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잡는다가 상상하다랑 연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거는 완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D는 off, 떨어져서 또는 아래로 뭐 이런 뜻인데, 떨어뜨려서 잡는다가 속이다, 기만하다. 뜻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어근을 활용 안 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연상법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는 것보다 뭐 deceive 같은 경우는 뒤에서 sieve, 뒤에서 씹는다. 앞에선 친한 척 하더니 뒤에 가서 나를 씹고 있네. 나를 속이고 기만한다. 이렇게 연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힌트가 어디서 나와요? 발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근처럼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음만 하면 힌트가 나오니까 deceive, 뒤에서 씹는다. 뒤에서 씹어. 나를 기만하네 하고 그 뜻이 바로 몸으로 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2-3번 정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게 되면은 그 연상을 거쳐서 뜻으로 생각나는데 순식간에 생각이 나고 궁극적으로 복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연상 과정이 없어지고 바로 뜻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근 공부하고서 나중에 그 독해할 때 어근 생각하면서 막 풀어가면서 그 단어 뜻 생각하지 않죠. 그걸 많이 복습하다 보면은 그 단어가 나중에는 바로 뜻이 떠오르지 연상도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한 효과가 있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어근, 접두어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근으로 해야 되는데 접두어로 해야 되는데 유용한 어근은 여기 다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나머지 75%는 연상법의 효과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걸로 대신 할게요. 더 찾아보실 분들은 경선식 에듀에 관한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샘플 강의 한 번이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요, 오늘 수능을 초과하는 기출 어휘는 앞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출 어휘 맹신하지 말고요. 수능 수준으로 하면 된다. 수능에서 뭐 몇 회 출제했다,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 어휘수가 충분한 수능 어휘까지만 하라. 경선식 0단어로 하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거 문제는 사라졌다. 독해를 위한 기본 수거만 하라. 그래서 공무원 기출수거라고 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무원 기출수거는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수거들이 그동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독해를 위해서 핵심적인 그러한 수거들, 경선식 수능 0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기초수거, 중학수거 정도 모른다면 중학수거까지는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휘를 갖다 준비를 하면 되는가? 자, 경선식 중학 0단어 기본과 완성이 있는데요. 기본은 중 1, 2 수준이고 완성은 중 3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완성은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10강까지만 하세요. 왜냐하면 11강부터는 경선식 수능 0단어 기본하고 다 거의 99% 겹칩니다. 아시겠죠? 겹칠 수밖에 없어요. 중학과 고등을 딱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1강부터는 하지 말고 10강까지만 하면 되고요. 하루 2시간씩 공부해서 7일에서 9일이면은 강의를 통해서 한다면 완성이 됩니다. 이건 제가 과장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적 이 정도면 완성할 수 있고요. 경선식 수능 0단어 기본 완성. 즉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전체 단어를요. 하루 2시간만 해도 20에서 25일이면은 그것도 완벽하게 암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전체 단어를 갖다가 공부하는데 보통 1년 이상 끌지만은 한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걸 가지고서 그거 하면 안 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등을 돌린다? 멍청한 짓 하지 마세요. 저는 제 모든 걸 걸고서 효과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아마 행운아일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능을 초과하는 기출 단어를 필요 없으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선식 0단어로서 정말 빨리 공부할 수 있구나라는 힌트를 얻었잖아요. 직접 샘플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 합격에 있어서 시간을 갖다가 확실하게 단축을 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습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잘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봤는데도 거의 뜻이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기억이 굉장히 오래가는 측면. 그 이전의 단어를 학습했을 때보다 솔직하게 경선식 0단어는 한 몇 배 정도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진짜 적어도 7배 이상? 7배. 네. 솔직한 거죠. 그죠? 네, 왜냐면 작년에 겨울방학은 경선식을 듣고 여름방학 때는 딴 단어장 암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아까워서 네, 그랬구나. 그냥 했는데 그때 암기한 건 지금 거의 생각도 안 날 정도. 그렇죠. 경선식 0단어를 하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경선식 하면 망한다? 들어봤죠? 네.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사실인가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경선식 0단어를 경쟁 강사나 경쟁 저자들이 막 퍼뜨린 소문인데 직접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좀 나눠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런데 또 자기가 마치 해본 것처럼 강사들도 마찬가지. 안 해봤으면서도 경선식 하면 망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발음과 뜻이 바로바로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수능 0단어를 4일 만에 다 암기하게 되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 5일 만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결과입니다. 전혀 헷갈리지 않았고요. 한 단어장을 이렇게 8일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학습한 것도 처음이었고 그 내용이 100% 머리에 남은 것도 처음이어서 상법이 없었으면 완강과 100% 암기를 보장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이게 7일 만에 가능한 거예요. 뜻이 너무 빨리빨리 떠올라가지고 바로 뜻이 생각나서 독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후에도 생각이 나니까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해마학습법은 혼자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